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되게 크게 들리네요. 네, 오늘 되게 날씨가 흐린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되게 안쪽에 있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어, 저도 오늘 날씨가 진짜 추운데, 예, 여기 안쪽까지 찾아오느라고, 예,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하면서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역시 델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되지 못하는 친구들도 사실 좀 아쉽게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면접 강사를 조금 더 오랫동안 했습니다. 11년 정도 지금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대형 학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합격자들도 많이 봤었지만 불합격자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항공과도 입시를 통해서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을 했지만 불합격자도 많이 봤고, 항공사 취업생들, 예,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외부 면접관을 하면서 실제로 공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떠시고 어떻게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긍정 요인들, 부정 요인들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FL, e플라이 러브라는 업체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더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승무원 면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롬델이라는 곳, 델롬델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플라이러브라는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것들은요, 승무원 면접 강의, 면접 스킬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전에 어떻게 면접이 흘러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네, 굉장히 좀 시끄럽네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조금 더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발표가 났죠. 그저께 발표가 나서 내일 모레에 대한항공 임원 면접을 당장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그래서 2025년 기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2025년 상반기 대한항공 기출에서 임원분이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진짜 이유가 그냥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지 이야기해 주세요가 아니라 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막 던지셨어요. 진짜 이유가 맞나요? 진짜 되고 싶은 이유가 맞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던지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나요? 라고 중간에 계속 개입을 하셨어요. 이게 대한항공이고요. 그리고 꼬리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꼬리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게 원래는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주항공 최근 2025년 제주항공에서는 꼬리 질문이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원래 꼬리 질문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기소개서 안에서 뭔가 키워드를 많이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검증을 하셨어요. 왜 이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있었던 진에어 기출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시고 준비되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이거 받으셨나요? 네. 준비되신 분은 손을 들고 말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말씀하시지 말고요. 준비되신 분은 손을 들고 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쓴 이유가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
그리고 꼬리 질문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준비되신 분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 직무가 예전에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2017년, 8년 요때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항공과도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항공사들도 채용을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렇게 한 항공사에서 3번 정도 채용이 계속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친구들도 정말 많이 뽑게 되고요. 그때 정말 조금 더 과장을 좀 더 보태가지고 100개 정도의 항공과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학교에서도 항공과가 있었던 뭐 당연히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정말 항공과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서는 항공사에서도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항공과도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공사들이 ACC도 정말 많이 늘어나서 ACC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취업 준비생들을 뽑았었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식으로 뽑지 않고 ACC만의 우리 항공사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알고 있는 친구를 뽑자. 이렇게 해서 ACC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롤플레잉을 물어보자라고 해서 제주항공에서는 롤플레잉 질문을 ACC 스타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오버헤드빈 있죠. 오버헤드빈에 물건을 올려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FSC와 ACC의 차이점을 공고히 하면서 뭔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달라라고 하면서 뭔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이때 점점 올라갔었는데 코비드 19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코로나 때 여행이 중단이 되게 됐죠. 예, 그래서 중단이 되게 되면서 이때 확 막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9, 20년도부터죠. 20년도, 21년도 요때 여행이 갑자기 중단이 되게 되고 항공과도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항공과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 22년도, 11년도부터 대한항공이 다시 22년도죠. 22년도 11월 달부터 대한항공이 다시 채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게 중요해지느냐. 이때는 그동안 쌓여왔던 항공과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취업준비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여행이 재개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취준생들을 다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이때 빼들었던 카드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진짜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보자라고 해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ACC에서는 그때부터는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을 뽑기 시작해서 ACC는 토론 면접들을 이제 넣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이게 몇 년 못 갑니다. 22년, 23년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씩 이렇게 넘어오기는 했지만 네. 요게 이때 이제 생겨난 게 토론 면접이랑 AI 면접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CC에서는 특히 AI 면접이랑 그리고 토론 면접을 넣기는 했지만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작년 4년도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갑자기 GPT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리고 답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들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자기 이해도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가 생기게 됐냐면, 아, 이게 여러분들의 답변이 맞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면접관들이.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면접장에 여러분들을 세워놨는데 다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 거죠. 경험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멋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한 조에 2명은 똑같은 답변. 그 다음 조를 또 데리고 왔는데 또 똑같은 답변. 그 다음 조 또 왔는데 또 똑같은 답변. 팀워크 다 똑같아요. 프로젝트를 했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내가 조율을 해가지고 뭐 아름답게 뭐 해결을 했대요.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 이거 도저히 우리가 판가름을 못하겠다. 다 아름답게 웃고 계시는데 어떻게 판가름을 하냐. 다 치아미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을 하냐. 그래서 진짜 당신 이야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판가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약점들을 막 더 많이 물어봐요. 당신 약점 뭐예요? 뭔가 당황되는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미소를 없애게 되고요. 미소를 없앴을 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 약점 아니면 불편했던 질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불편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냐? 토론 면접을 할 때에도 그냥 직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네어처럼 라면에 스프 먼저 넣을래? 물 먼저 넣을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당황시키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GPT 때문에 이제 생겨나게 된 흐름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생들 있으세요, 혹시? 없으신가요? 네. 네, 2000년생이시군요. 네, 2000년. 훨씬 더 어려 보이셔가지고 저는 한 2004년생이신 줄 알았는데, 네, 2000년생들이 지금 26살이시잖아요. 그래서 2000년생 이후 분들이 제가 항공과 입시 때부터 뵀던 분들이시거든요. 고딩이실 때부터 제가 뵀던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코로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 그래서 거의 코로나 때여서 학교를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핸드폰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잘 못 읽는다. 잘 읽으시죠, 근데. 예, 잘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비교적 못 읽는 친구들의 비율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어르신들은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경험도 적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시기에 나갈 수 있는 그 경험 뭔가 그 기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거나 어학연수를 가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뭔가 상호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없어서 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숙하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GPT도 GPT이지만 아무래도 그 2000년생 그 이후의 친구들에 있어서는 그 팀워크적인 역량에 있어서 소통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중요하게 대두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소통 역량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젠지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린 세대로 더 알고 있기는 한데 젠지 세대분들이 더 빠르게 피드백을 원하고 활자적인 부분들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이런 것들 빠르게 피드백을 받는 세대들인데 아무래도 표정이나 아니면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늦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뭔가 빠르게 표정이나 뉘앙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회피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더 보인다고 해요. 근데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해야 되고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견뎌야 되고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뭔가 내가 또 답변을 해야 되고 선배님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급박한 상황 그리고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빠르게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서비스 실수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워크적인 역량, 소통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팀워크를 할 때 조금 더 유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역량들을 지금은 더 많이 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냐? 딱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이해도랑 소통 역량 딱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 이해와 소통 역량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친구들 요 시기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저쪽으로 더 갈 거예요. 소통 역량이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뽑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직무 이해랑 자기 이해랑 소통 역량 요거 세 가지가 다 중요하기는 한데요. 요게 시대가 변하면서 마지막에 뽑히는 친구들 진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제일 끝으로 가시면 돼요. 소통 역량이 없으면 무조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도가 없으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면접에서 어느 지점에서 확인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서류평가, 실무면접, 임원면접 이렇게 최종 합격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ACC에서 아까 AI 역량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론 면접 이렇게 들어왔고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진에어, 에어 부산까지 토론 면접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티웨이랑 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을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토론 면접으로 지금 다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워크가 거의 최대 6명에서 끊겨요. 6명 이상으로 팀워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LCC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 함께 같이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낄끼빠빠를 잘하는 친구들인가 요거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되게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의 주장을 잘 펼칠 수 있는 친구들인지. 그래서 그 주장을 주장 이렇게 하지 않고 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되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인지 그 말투와 그 어떤 센스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면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센스를 보기 위해서 토론 면접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임원 면접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임원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S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기는 가지만 임원 면접에서 임원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었다. 임원분들이 계속 중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임원분들이 계속 진짜 맞습니까? 임원분들이 아직 좀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계속 뭔가 면접의 질문들을 다양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계속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 검증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와중에도 진실과 거짓을 다 구분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정말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승무원을 정말 많이 봐오셨고 승무원을 계속 키워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보시기만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씀을 하시는지 거짓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께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진짜 말하는 거 맞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만약에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진짜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자리하신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면접에 대해서. 대한항공 영상 면접 이번에 왜 다 떨어졌을까요? 이번에 대한항공 영상 면접 대부분 다 떨어졌거든요. 재지원자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재지원자들 다 떨어지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붙었어요. 그렇죠? 첫 지원자들이 다 붙고요. 재지원자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실 건데 왜 그렇냐. FSC의 영상 면접 같은 경우는 FSC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잘 들어야 돼요. FSC에서 이야기한 게 스튜디오 가지 마세요. 취업에 많은 비용을 쓰지 마세요. 라고 2022년 11월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점점 극심하게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점점 더 극심하게 스튜디오에 돈을 많이 쓰고요. 메이크업에 돈을 더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 바꾸려고 돈을 그렇게나 많이 써요. 목소리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 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나운서 학원 왜 다니세요? 네. 그래서 영상 면접을 찍는데 아나운서 학원 다니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임감이 뛰어난 지원자 한나래입니다. 이렇게 영상 면접을 찍으세요. 그리고 카메라 빨 잘 받으시려고 배우 학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승무원 되시려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얼굴 정말 예쁘게 나오고 겉으로 봤을 때 승무원 같아. 이런 친구들인데 제가 봤을 땐 승무원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과도하게 돈을 쓰고 전혀 친절하지 않은 그런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거기에 취해가지고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영상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집배경이 대부분 합격을 했어요. 돈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배경들이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안내를 줬던 대로 했으면 합격을 하는데 그동안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좀 했었죠. 스튜디오나 이런 데 갔던 친구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정말 그 가이드대로 합격을 정말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낙담을 하셨겠지만 네, 그냥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셨던 대로 그냥 계속 하시고 그리고 너무 막 외우신 그런 말투나 그리고 너무 인위적인 말투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네, 계속 준비를 하시면 아시아나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면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자기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소통에 대한 부분들 그거랑 결국에는 다 일맥상통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 면접에서도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텍스트로도. 많이 돈 쓰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영상 면접을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근데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소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텍스트라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론 면접이랑 요즘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토론 면접이랑 임원 면접 조금씩 더 보도록 할게요. 토론 면접은
승무원 면접에서는 토론이랑 토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토론 면접이라는 어떤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토의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진에어랑 에어부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진에어에서는 이렇게 당황되는 것들을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라면 스프 먼저 넣을 것이냐, 면 먼저 넣을 것이냐, 혹은 탕수육 부먹 하실 것이냐, 아니면 찍먹 하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찬반 형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낄끼빠빠를 잘하시는지 잘하시지 않는지 소통 능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구성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를 보지만 이 친구의 어떤 말투, 그리고 팀으로 함께 일을 했을 때 잘 스며드는 친구인지, 수용 능력이 있는 친구인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은 이번에 처음 토론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쌓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기 위해서 객실 승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이냐 서비스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나올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진에어처럼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로 이 토론 면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스타 항공이랑 에어로케이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스타 항공은 업무 과다로 팀원들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회사 사정상 추가 채용이 어려운데 리더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이스타 항공은 토의 면접인데 상황 대처 면접이에요.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테이블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면접관들이 보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에어와 비슷하게 이 친구가 함께 토의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잘 찾아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트를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정하는 과정,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노트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정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주장을 잘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이 질문 말고도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안전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문화에 관련된 질문, 여기와 같이 조직 문화,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을 백화점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공연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LCC와 FSC의 차이점을 자유롭게 토의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로케이 혹시 특징을 좀 아십니까? 네,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사실 토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로케이는 12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디귿자 대형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명씩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한 명씩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토의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서 사실 답변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에어로케이와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들어가서 사실은 이탈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어로케이 관계자님 계시면 죄송하지만 이탈률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CC와 FSC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친구들을 뽑기 원합니다. 우리 회사 와서 점프할 친구들은 지금 당장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랑
브랜드 가치가 잘 맞고 우리 회사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1차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의 면접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냥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면접은 결국에는 항공사별로 특성을 잘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직무의 본질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무는 서비스, 안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팀워크가 아주 중요한 직무이다라는 거. 서비스, 안전, 팀워크. 제가 수업할 때 약간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비스, 안전, 팀워크, 서비스, 안전, 팀워크. 이것만 기억해. 면접장 가서 서비스, 안전, 팀워크. 이 기본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돌발 질문이든 아무리 면접관이 너희를 아무리 흔들어 놔도 여기만 이것만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 어떻게든 답변은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비스 안전 팀워크, 서비스 안전 팀워크 이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의 본질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 면접 하실 때 논리와 공격의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공격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조가 다릅니다. 어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단어의 형태가 달라요. 단어가 굉장히 뾰족하고요. 어조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조가 굉장히 세죠. 예, 어조가 세고요.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구성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면은 근거가 있다. 그리고 서론이 있으면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원 면접 앞두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는 임원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아까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FSC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되 어떤 것에 기반해야 된다? 직무의 본질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TMI를 이야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무의 본질인 서비스 안전 팀워크 여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는 하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위배되지 않게 안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뭔가 네,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그리고 팀워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 자신의 단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여기에 있어서도 주변에서 나의 단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요거는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통 능력을 묻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나의 단점을 그냥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단점은 저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너의 단점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이라는 단어가 또 안 들려요. 임원 면접장 들어가면 여러분들 당황하셔가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나의 단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점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점, 힘들었던 일,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하면서 눈물까지 그렁그렁 막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셔도 승무원 됩니다, 여러분. 힘들었던 일이 아예 없어야지 승무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이야기하면 되냐면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해결 방법이 어땠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복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만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내가 진짜로 깨닫지 않았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진짜 내가 안 깨달았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안 변했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진짜 가짜에서 가짜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만들어낸 거죠. GPT가 만들어준 거니까. 부끄러운 거죠. 진짜로 내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거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진짜인 척하면서 말해요. 진짜인 척하면서 말했는데 면접관 분들은 다 알아요. 임원분들 특히. 그러면 또 꼬리지면 또 틱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또 자랑스럽게 뭔가 내가 그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또 진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갑자기 긁혀가지고 말을 못해요. 아니면 머리가 하얘요. 내가 지어낸 거여가지고 그러면 그때 또 가짜 이렇게 되면 탈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GPT로 답변을 만드시면은 계속 이렇게 심층 질문들이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는 심층 질문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경험을 생각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배운 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맞춰가지고 내가 서비스 경험을 했어요. 그 서비스 경험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 철학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팀워크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직무에 맞게. 네, 직무에 맞게. 그래서 어쨌든 조금 돌아왔는데 단점을 이야기하시면 단점을 이야기하시고 해결 방법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방법까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의 단점을 물어봤다면 서론을 바꾸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저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만들었으면 서로 주변에서 자신의 단점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주변에서 저의 단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주변에서 저의 단점을 뭐라고 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나의 단점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해서 제가 지금 한 5번째 이야기 드리거든요.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팀 활동에서 갈등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라는 요 질문을 직전에서 했었어요. 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팀 활동 팀에서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요 갈등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 계속 뭔가 갈등, 단점, 계속 흔들리는 것들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인지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CC가 좀 특이하죠. LCC가 요거 최근 건데요. 진해연대 자기소개 2분 동안 해주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짧게 하는 것만 배우셨죠? 짧게, 간략하게. 이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분 동안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2분 동안. 그 인사팀 분께서 2분 동안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그 면접자 분께서 지원자 분께서 30초 했대요. 30초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 계셨대요. 서 계셨는데 그 면접관 분께서 끝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렇게 안 하고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실제로. 2분 동안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 동안 해야 되죠. 그게 소통 아닌가요? 2분 동안 요청을 드렸어요. 그럼 2분 동안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초 동안 내가 준비했다고 30초 하고 네 끝났습니다 나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분 동안 어떻게든 해봐야 되죠. 2분 동안 요청을 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2분 동안 요청을 드린 이유는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인지 그래도 자유롭게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의도거든요. 그냥 준비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운 대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얼만큼 준비했는지 그냥 멍석을 깔아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멍석을 깔아드렸으니 당신이 간절한 만큼 이야기해 주세요였어요. 근데 그것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분 동안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준비하시겠죠. 2분 동안 말하면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2분 동안 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냥 한번 해봐. 너가 그냥 준비한 거 이야기 좀 해봐. 너 진에어 들어가려면 뭐 이야기하고 싶어? 너가 승무원이 되려면 어떤 거를 준비했고 그러면서 얘가 또 받아 적더라고요. 근데 사실 승무원이 되려고 뭘 준비했고 진에어에 들어오고 싶어서 진에어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뭐 어떤 것들 준비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은 너는 1시간도 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섞어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단순하게. 근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기는 하지만 2분 동안 시간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그렇게 좀 알아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들을 2분 동안 혹은 5분 동안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준비하시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분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 말투, 껍데기 이런 것보다 회사, 나, 직무 이런 거랑 연결을 쫙 시켜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지금 그런 거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본인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본인을 표현해 주세요. 자, 이것도 소통이랑 자기 이해예요. 다 똑같습니다, 사실. 본인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한 문장이래요. 아름다운 한 문장. 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막 한 단어 이런 걸로 또 본인 표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소통인데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한 단어로 또 표현해요. 내가 준비한 게 여러분들 그거 많이 준비하시죠? 나를 표현하는 한 단어. 이거를 준비했으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실까봐 제주항공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한 문장 이렇게 비틀어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듣고 있나, 이 친구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면접관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네. 소통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나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때그때 맞춰서 더듬거리더라도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뭐 그냥 막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진심을 이야기를 하는 연습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직무, 나에 대한 거, 예,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SC, ACC 나누어서 임원 면접 질문 형태는 이렇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합격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면 거의 제가 다 이야기 드리는 거긴 한데 자기소개서를 봐요. 면접관으로 앉아있으면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지원자의 표정, 말투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몸짓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보게 돼서 이 3박자가 다 맞았잖아요.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쓴 것들, 이력서에 쓴 것들, 여기에 쓴 것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들, 특히 승무원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미소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미소가 일그러져 있어요. 그럼 그게 승무원 되고 싶은 사람인가요? 예, 상황 대처를 잘한대요. 근데 돌발 질문을 했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3박자가 맞는 건가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3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비언어적인 표현이랑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거랑 자기소개서랑 다 맞아야 돼요. 말하는 것들이. 그 3박자가 잘 맞으면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잘 맞는지 셀프로 확인을 하셔도 스터디를 안 가셔도 학원을 안 가셔도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서 준비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저한테 안 오셔도 되고요. 혼자서 준비하셔도 돼요. 저도 실제로 혼자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만 잘 맞추시면은 무조건 승무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 잘 하시고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합격시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 잘 하시고 귀 여시고요. 질문 잘 들으시고요. 질문에 대한 포인트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키워드 잘 서론에 녹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본론 잘 만드시고요. 그리고 결론 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관성을 잘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합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는 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는 요즘은 잘 안 물어봅니다. 자기소개는 솔직하게 왜 잘 안 물어보냐면 자기소개를 다 만들어서 외워오기 때문입니다. 승무원 면접 씬에서는 자기소개가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 자기소개를 거의 안 물어보는 추세이고요. 자기소개를 잘 작성을 하시려면은 강점을 우선은 내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이해도가 있으면 강점이 나오기 마련인데 강점을 잘 파악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비스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 팀워크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내가 잘하는 것 세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세 가지 정도를 고르신 다음에 강점을 하나를 고릅니다. 저는 배려를 골랐죠. 배려를 골랐는데 배려가 이제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이제 저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아래쪽 본론은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경험은 뭘로 넣었냐? 호텔로 넣었습니다. 호텔 실습 중에 동료를 배려했던 경험을 넣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호텔 실습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피로로 힘들어했던 동료 대신에 프런트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안정시켰다라고 하고 마무리로 그래서 승무원이 된다면 동료를 배려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요. 아주 옛날에 제가 승무원을 준비를 할 때는 스토리텔링식이 유행이긴 했어요. 예전에도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유행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짧게 이야기하는 거. 나열식. 저는 어디에서는 무엇을 배웠고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행했는데 아까 제가 2000년대생 이야기했죠. 지금 잠시 사라지셨는데 네, 2000년대생 이후에는 사실은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꼬리 질문을 물어보면 사실상 답변을 못 하세요. 네,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경험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 하나를 가지고 쭉 푸시는 게 오히려 진실성이 있습니다. 진실성이 있어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서 경험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소개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직접적으로 팀워크 잘했던 경험 이야기해 주세요. 배려를 실천했던 경험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법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1차원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고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도 너무 중요하고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는 아직도 물어봅니다. 네, 자기소개는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네,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제 예시로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자기소개는 만약에 시킨다.
라고 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부분을 근데 여기는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줄이에요. 어떤 거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기분이 고객에게도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안 넣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경험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왜 보통 넘어가냐면 GPT가 생각을 안 넣어요. 잘. 네. 잘 안 넣어서 여러분들 바로 경험으로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 때문 이 부분을 넣으셔야지 돼요. 네,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좀 들어가신다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한 줄 정도는 본인이 이런 사람인 이유를 한 줄 정도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를 한다면 본인의 생각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전엔 되게 깔끔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GPT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까지 만들어봤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어떤 해냐면요. 붉은 말의 해래요. 붉은 말의 해여서 이때 2026년 지금 트렌드 코리아 보시면 진짜 사람의 해래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서 다시 사람, 아날로그 이런 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의 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